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그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 얘기를 좀 해야 할 텐데요. 입국 금지 논란이 벌써 한 18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정부의 BTS 병역 면제 또는 병역 연기 검토와 맞물려서 여파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법정 분쟁만 벌써 5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 가수에서 국민 역적으로 전락한 지는 18년이 넘었는데 워낙 오래 전에 이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쯤 했으면 됐지 않았냐, 받아줄 때도 됐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이 다시 판단하라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했죠.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더욱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선 오늘 이 시간에는 유승준, 스티브 유 입국 금지 논란 끝판 정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마지막에 뵀을 때는 이 린넨이라고 그러나요? 여름이었죠. 패셔니스타 예. 신중권 변호사님. 그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니트입니다. 니트에다가 그때 추워졌어요. 가을 남자. 예. 추남이라고요? 추남이라고요? 추남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애드립은 별로 안 좋아들 하더군요. 저희 때나 통하던 것이죠. 예. 요즘에서는 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추남. 예. 하여간 저도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추남이긴 한데.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개미가 힘이 없대. 기억나시죠? 개미가 힘이 없다가 뭐였죠? 예. Yo, 1, 2, 9. Can you hear me out there? 그 유승준의 열정. 이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게 저는 정확히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 10수년 동안 그 개미가 힘이 없대. 근데 원래가 뭐였죠? 근데 저도 원래 거를 까먹어가지고. 예, 원래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뉴스토마토 법설 이 동영상에다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가 얘기네요. 찾아보진 못했어요. 여기서 찾아보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예. 유승준, 스티브 유. 당시 대단했죠 그때. 네, 저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거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 거야? 저도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일단 스티브 유, 유승준이 누군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예. 이게 사건의 그 시발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해요. 예.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도 제가 빠르게 간단하게 좀 집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6년 12월생. 예. 그러면 지금 몇 살이죠? 45 정도가 예. 됐네요. 서울에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LA로 이민을 합니다. 그러다 1996년에 한국기획사에 연락을 받고 귀국을 합니다. 이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온 연예인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상당히 좋아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도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했대요.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보내고 그랬었는데 연락이 왔나 그중에 이제 하나가 온 거지. 여기 보면은 97년에 만 40세 가위춤 만 40세요? 만 20세. 20세군요. 만 예. 가위춤 예. 이거 엄청났죠. 엄청나고 이거는 뭐 전 국민 다 따라하고 군대에서 따라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20세 가위로 데뷔를 하면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2년 초에 출국을 해요. 2004년에 이제 결혼해서 사남매를 두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이브리적인 연예부의 김재범 기자가 오면 더 확실하게 할 텐데 물론 이제 제가 그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박남정 1980년대 그렇죠. 박남정 그리고 박진영 그 비닐 있지 않습니까? 떠나지 마. 제가 박정보다는 좀 더 우위였던 것 그러니까 박진영의 인기로 따지면 그렇죠. 박진영 근데 그거는 이제 박진영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JYP에. 그렇죠. 저는 트와이스를 상당히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독보적인 남성 가수. 그렇죠. 독보적인 남성 가수고 솔로 댄스 가수였고 그리고 가창력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아주 어떤 근육질. 몸이 좋았죠. 머리 탁 반박으로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벗고 다니고 그랬었죠. 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계보를 잇는 가수가
예, B로 그렇죠. 이제 견줄 정도죠. 그렇죠. B. 예, 예. 정지훈 하면은 이 체지방 0% 이게 좀 기억이 나네요. 실력파 댄스 가수로는 드물게 가창력도 인정받았다라는 사실. 그다음에 단정한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 예. 겸손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해서 중장년층에게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특히 누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네, 누나들. 거기 좀 뮤직비디오 보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누나의 관련 뭐 누나 좋아해 뭐 사랑해 뭐 그게 아마 이런 거. 열정인가 그럴 그게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이건 뭐 가빈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뮤직비디오에 보면 최지우 씨가 나와요. 이뻤어요. 그 최지우. 당시 그쵸. 예, 당시에 지금도 최고의 여배우 중에. 예, 아름답습니다만 예. 실장님. 예, 그래서 해외의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이 유재석 씨가 했던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이효리 씨. 이효리야. 예. 예. 해피투게더 쟁반 노래방 초대 MC를 맡았을 정도로 예, 이게 많았죠 아주. 또 활동 중 돌연 담배를 끊겠다고 어. 선언을 하고 금연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미지 확 올라간 거야. 그렇죠. 바른생활 응? 나이처럼. 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 최고인 좋죠. 거지. 예. 그런데 별명은 아름다운 청년.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전태일이 아름다운 전태일 열사가 아름다운 전태일이었는데 청년인데 원래는요. 예. 아름다운 청년으로 이제 이게 됐어요. 예. 스캔들 없었고 독실한 크리스 찬. 예, 그걸 많이 강조했었죠. 예. 또. 자 이제부터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건이 본격화된 게 이제 2001년이지요.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변호사님 뭐 하셨습니까? 2001년도에면 사법고시 준비하고 예,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 중에. 예, 1차 합격하고 2차 준비할 때. 이게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2001년도인데요. 이게 미국 LA로 이민을 갔다라는 얘기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사실 병역 의무가 없었어요. 이 유승준 같은 경우에 스티브유. 근데 아, 근데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가요?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네.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까?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긴 하는데 오. 만약에 군대에 들어와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면 군대 가야 돼요. 이게 딱 걸렸네. 예. 그 영주권자는 시민권자는 아닌데 영주권자는 영주권자는. 그래. 예, 달라요, 조금.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고 지금 예, 얘기를 예. 듣는 거군요. 돈 벌려고 고의성이 더. 고의성이 가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이건 뭐 영적구 예.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방송에서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이제 공개선을 합니다. 이게 예. 이 뒷얘기를 들어보면 예. 연예부시 기자 뒷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기자가 가가지고 그랬대요. 유승진 집 앞에서 이게 만나가지고 계속 야 너 군대 군대 가요? 군대 가야지. 계속 그러니까 갈 때 되면 가겠죠. 야뭐 너 몸도 좋으니까 해병대 해병대는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기사가 난 거지. 기사를 막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유승준 해병대 해병대 자원 자원입대. 입대 의사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근데 이거 전혀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뭐 억지로 그냥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이건 뭐 예. 기사인지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썰이고 예.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죠. 옛날 기사를 다. 이게 90년대, 99년 뭐 이렇게 예. 다 찾아. 이런 기사는 없었어요. 실제로 이런 바뀐 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사는 없었어요. 아. 예, 공식적으로 기사가 돼서 유승준이 자원 입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끔 강제하는 그런 기사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해병대 자원 입대 없었어요. 이거 저 찾으신 분들은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었으니까 있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예.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가야죠. 뭐 저는 현역 입병 입대 하겠습니다라고 예. 얘기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저 토크쇼에서 나왔던 얘기. 예. 2001년 8월 대구에서 이제 징병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 디스크로 공익근무요원 최종 판정을 받습니다. 일단은 현역병은 아니었다. 그러네. 근데 이게 왜 그 디스크가 왜 공익근무에 그렇게 몸 좋은 애가 왜 많잖아요, 근데. 스킨헤드 도는 애가 왜? 예. 근데 이제 저게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 그 헬스를 많이 한 분들 같은 경우 상체가 이게 부풀러지면서 그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쪽이 디스크가 온답니다. 예. 디스크가 온다 그래가지고 디스크가 오는 것이 근데 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를 막기 위해서 치료 목적으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허리 디스크 하면 운동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허리 근육이 키워져야 버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술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운동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옛날 그 김종국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둘이 또 친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아파서 사실은 몸 운동을 해서 그렇게 하다 치료 근데 목적, 그걸 했다가 재활 목적. 너무 좋아져서 이제 계속 하게 된 계속 거긴 하게 된 한데 그러니까 원래도 그래서 처음 봤을 때 김종국은 되게 날씬했어요. 네, 지금 초보 같은 시절에. 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너무 이게 댄스 가수로서 너무 맨날 춤추고 이러다 보니까 뭐 몸이 안 좋아져서 망가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치료 목적으로 운동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허리 디스크라는 게 꼭 허리 디스크 그렇게 춤을 잘 추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군대는 왜 다른 데 못 가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몸하고 꼭 그게 상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 뭐
검증을 좀 했는데 이거 뭐 조작은 아닌 걸로 예, 예, 그때 예. 이건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이건 예, 확인이 예. 된 거예요. 그래서 2001년 말에 이제 입대 날짜 이제 가까우잖아요. 예. 그런데 입영을 3개월 연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 그리고 밖으로 돌연 나가려고 해요. 일본에서 공연이 있다. 공연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 미국에서 또 이제 예. 들려서 이제 예. 들어오겠다. 예. 예. 이 귀국 보증 제도라는 게 있나 봐요. 예. 예. 귀국 보증을 제도. 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보증금은 이런 제도가 아니네. 있다는 정도밖에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출국하는데 당시에 병무청은 일본과 미국 일정이 끝나면 들어와라. 예. 커먼해. 커먼해서 그렇죠. 저 군대 가야지.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스 썰. 예. 이렇게 해서 썼어요. 예. 각서를 받았어요. 2000년 1월에 미국 LA 법원에 찾아갑니다. 유승준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나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십니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아까 영주권과 시민권 말씀을 고막 하셨잖아요. 예, 예. 중요한 포인트였죠. 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현지 대한민국 총영사관 그 LA 영사관이죠. 거기 찾아가지고 한국 국적을 포기를 합니다. 이게 군대를 안 가겠다는 그죠. 얘기인데 그쪽을 포기해야지 군대를 안 가니까. 저 이제 군대를 안 가겠다라는 그것도 있지만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근데 이거 국내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입장에서는.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안 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국적을 포기를 했다. 네, 예. 군대를 가기 싫어서 이제 국가를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 국내 여론이 빗발치자 이제 뭐 현지에서 뭐 담대하게 대처하겠고 받아주신다면 가서 이제 노래를 하겠다. 자 여기서부터 또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오판인 거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2002년 1월에 이제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합니다. 여기서 예, 예.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때 2001년이면은 2002년이면 방금 잠깐만. 그 그건 전이고. 그 전이 그 전이니까 누구죠? 방금 실수였으니까. 전에가 이건 뭐 하여튼 그거는 뭐, 예, 넘어가고요. 예. 이때 대해서 법무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합니다. 예. 응? 이 병무청에서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병무청에서 요청을 했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입국이 이제 금지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획사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또 하게 되죠. 뭐 나중에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또 예, 가족이 또 예, 그렇게 예, 했다고 했다고 하고. 아버지가 진짜 인터뷰도까지도 하기도 예, 했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다른 데로 지금 돌리고 있죠. 예. 그러다 이제 2002년에 잠깐 들어와요. 예. 잠깐 들어오는데 일시. 울면서 읍소하면서 우리 저 여자친구의 아버님이 장인어른이라고 될 사람이었죠. 예, 지금은 장인어른이 됐고요. 예, 예. 장인어른이들서는 돌아가셨다. 그래서 입국 금지 일시 해제를 해줍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서 예. 방문을 허용을 했고요. 예. 2015년 5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사죄를 합니다. 근데 이거 인터넷 한 다음에 그 뒤에가 문제였죠. 방송 꺼질 줄 알고 바보요. 방송 꺼질 줄 알고 또 헛소리를 했다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다 의심받잖아요. 이게. 예. 2015년 9월 같은 해입니다. 9월 LA 총영사관에서 유승준이 또 비자 신청을 제외 했는데 출입 발급 비자죠. 거부를 합니다. 이제 2000년 10월 빡쳐가지고 이제 비자 발급 거부 예. 취소 청구 소송을 또 내요. 1심 패소, 2심 패소했어요.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2019년 7월에 예. 그래서 2020년 7월에 다시 이제 유승준이 하니까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합니다. 영사관에서. 그래서 2020년 10월 5일 지난 5일 LA 총영사관 상대로서 다시 한번 소송을 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 일단은 우선 병역 거부자는 못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오면 근데 바로 이제 입국 당시 바로 이제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입국 때문에 통보가 돼요. 그럼 바로 해서 체포가 돼서 예.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받고 그러니까 처벌 받을 거 각오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지한 반성이 어떤 실제 그런 들어온 사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해외에서도 특히나 돈이 아주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마땅하게 직업도 갖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해외 살이. 차라리 그냥 처벌받고 나서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죄 지면은 못 살아요, 바꿔서 이게. 해야죠. 그런데 이 올해 7월에 이제 다시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예. 2019년에 대법원 판결부터 우선 볼까요? 예. 2019년에 대법원 판결이 비자 발급 거부 받아들인 걸로 이제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이게 아직 아마 최종 판결은 안 났죠. 파기환송심은 아직 안 진행이 났어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판결은 안 났어요. 근데 어차피 취지 자체가 이제 다시 해주라는 취지로 돼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비자 발급 다시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예. 이제 다시 이제 근데 사유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근거가 사유가 달라요. 그때 처음 거랑 그래서 이게 아마
별도의 다른 소송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올해 지난 5일 예 서울행정법원에 했던 그게 다시 한 거죠. 예, 이제 다시 한 겁니다. 이거는 싸우는 쟁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거 같은 경우엔 대법원에서 이게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취소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다룬 건 뭐냐면 그 절차와 적정성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입금지 결정을 내릴 당시에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전산방에만 입력해서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은 빠졌고요. 그게 무슨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처분이어야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처분. 예, 절차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유가 기재된 거부 처분서를 발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LA 총영사관에서 그 거부한 건 뭐냐면 입금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로 판단하지 않고 입금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거부 이렇게 해가지고 난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거 비자를 발급할지 여부에는 영사관 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가 잘못됐어. 그러니까는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심사, 이게 재량권에 의해서 심사, 이 심사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실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병역 거부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어도 38살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냐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뭐 법이 그러니.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지금 새롭게 제기한 소송이나 아니면은 그래서 다시 이게 취소될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는 이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재량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주된 이유로 하긴 했지만 그 시적인 내용도 판단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쟁점 아니 주된 정점이 돼서 그걸 직접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지만 일종의 방론 비슷하게 판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하다. 38살 지나면 아무리 뭐 범죄를 저질러서 난 사실은 제한을 못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건데. 얘는 뭐 소위 말하는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38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긴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지금 해외 행정법원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소송의 소송 쟁점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걸 이제 전면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스티브 우유의 그 생각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인 비자 없이 지금 90일간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단기 체류. 석 달이면 3개월인데 단기 체류가 가능한데 근데 왜 굳이 이 비자를 발급받으려 할까? 영리 활동하려고 그러죠. 거기 살려면 제외 동포 체류 자격이 있는 비자가 발급돼야 되니까요. 영리 활동.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비만 받는 거예요. 야, 너 정말로 보고 싶으면 한국에 그리워서 오겠다고 하면 90일씩 이따 가라 그냥. 근데 자기는 그건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비자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오면 된다. 근데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긴 해요. 지금 입국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입국 금지가 안 풀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2003년인가에도 왔다가 공항에서 이제 저기 원래 그 출입국 심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돌아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입국 금지 됐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승준이 지금 비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고 있는 건 언론 플레이예요 일종의. 왜냐면 이거 만약에 이게 이겼다. 입금지가 풀리지 않는 이상 못 들어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론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여론 조성.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금지시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는 걸 자꾸 이게 그래서 기사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러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뭐 봉사라도 해서 병역 의무는 제가 비록 못했지만 봉사라도 가서 어떻게든지 속죄를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이라도 와서 공gin교육을 좀 어렸을 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38세가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군대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군대가 안 가도 되니까 뭐 와서 뭐 들어와 적극적으로 더 막 소송도 하면서 한 게 그 시점 이후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들어와서 병역 의무하고 너 해라라고 했을 때 그냥 콧방귀도 안 꼈거든요. 정작 할 수 있었을 때는 정말 반성한다면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랬는데 제가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뭐 가수 활동을 해서 제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얘기 전혀 들어오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사실 이행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막 베이빙 돌리기나 하다가 정작 이제 더 이상 이제 병역 의무가 이제 이행할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들어오겠다고 소송까지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문제고. 감정적인 거. 근데 지금 대응을 잘못하고 있어요. 자꾸 법적으로만 지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감정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거 소송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거부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지 방향을. 뭐 돈 많으니까 뭐 그렇겠죠. 뭐 그렇게 듣긴 하겠는데 자꾸 왜 돌려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스티브가 계속 소송을 이렇게 한 아이고 변호사 대리 맡은 변호사 되게 비싼 분이던데요. 뭐 돈 있으니까 뭐 예. 그분만 좋은 거죠 뭐. 이거 아마 그냥 오기로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호사도 사실은 원래 그 처음에 이거 다시 거부했을 때 할까 말 고민했는데 변호사 강력하게 추천하라고 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뭐 좋으니까 뭐 좋은 거죠 뭐. 그럼 뭐 돈 뭐. 아 참. 그래서 이제 이거 입국 금지에 대한 나중에 이제 좀 그 예상을 해보면 예, 한 유승준이 한 50, 60대쯤 되면은 자사전 같은 걸 또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에 굴곡이 많으니까. 돈 벌어야죠 또. 그러니까 뭐라 이거 이 한국 정부와의 이 입국 금지 취소 청구 소송은 나의 투쟁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마인즈 캄프 히틀러가 썼던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오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누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국민 여론을 절대로 조이를 근데 수가 이렇게 될 수 없지요.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주변에 젊은 친구들 한 유승준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게 되면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 알고 있는 유승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뭔데 저렇게 이렇게 해? 하면서 희석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기 이슈를 만들고 뭐 노이즈를 만드니까는 그 유승준이라는 인물은 계속 이제 그 대중적으로 이제 있게 되는 거긴 하지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방송도 이 조심해 원래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준을 상기시키고 사실은 그러니까 기억시키는? 잊혀지게 만드는 게 사실 저기 좋긴 한데 그러나 어떤간에 지금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미 언론에서 나오고 막 이러고 있어서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걸 한번 짚어볼 필요는 그렇죠. 있으니까 요즘 어떤 언론에도 일부는 잘못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받아들였고 유승준이 뭐 그 들어올 수 있다. 완전 승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 승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툰 그렇죠. 쟁점에 대해서는 이겼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 비자 거부가 그것만 지금 위협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무조건 해주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심사를 해보라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정말로 적법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자 발급을 예. 뭐 거부를 하든 발급을 하든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뒤에는 뭐 이렇게 너무 좀 가혹하지 않냐, 이게 좀 들어줄 때 되지 않았냐, 들어오게 되지 않냐, 라는 게 깔려 있긴 하긴 하지만 그건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예. 그건 다시 이제 어쨌든간에 LA 총영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총영사관에서는 아니야 나는 내가 봤을 때 얘는 아직까지 들어오면 안 돼. 뭐 아직까지 국민들의 감정이 아직까지 이게 바뀌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재외동포법에 보면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체류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를 근거로 규정으로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예.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뭐 있냐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네. 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까지 일명 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네. 군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그다음에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서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요게 앞에 게 그 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이게 1호고 요 두 번 지금 말한 게 2호예요. 이게 유승준 때문에 그 스티브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잘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2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호 규정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2호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야 너 그 군복무 안 마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포기했잖아. 이 경우에는 재동포 자체 자격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그것 때문에 너 안 주는 거야. 이렇게 근거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서울 지난 5일 네.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도 뭐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패소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예외 규정이 있긴 있어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음.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근거 규정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규정이 전과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약간 쟁점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그 판결에서 예전에 그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된 그 판결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뭐 법적인 문제는 그렇고 예. 헌법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예. 이건 너무 좀 과하다. 이저 저기 이 모종합 병무청장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예.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에 5년 뒤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예. 왜 스티브 유 별명 스티브 유에게만 입국을 금지해서 영원히 한국에 못 오게 하는 것이 좀 가혹한 건 아니냐, 예. 이 차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그 질의가 들어가자 신성한 뭐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아니 왜 유승준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스티브 육만 이렇게 차별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뭐 유승준이 당연히 그때 인기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연예인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차별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군대에 가겠습니다라고 공표하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아주 편법이나 뭐 불법인지 편법인지는 뭐 구분을 하더라도 뭐 그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어떤간에 그 다 속여가지고 원래는 출국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보면 속여서 출국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사기가 기방이 들어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가를 속이고 나갔군요. 속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나서 그래서 뭐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경제적인 이득이든 뭐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낙하만이 와서 그냥 놔둔다. 그러면 이걸 또 재발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는 그렇군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뭐 물론 말로는 그렇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뭐 누가 이걸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그냥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게 상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요즘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 또는 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새로 들고 나오는 그 논리가 아까 뭐 저 조주빈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그렇다. 아니 사회의 제도나 장치 잘못된 거를 뭐라고 해야지 왜 나를 그러느냐? 난 그냥 사회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난 했을 뿐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승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실제로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 영주권이 있거나 아니면 이중국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뭐 특히나 뭐 정치계나 재계나 이런 부분 숱하잖아요. 병역 면제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진짜 암수 범죄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아예 그러니까 그게 이순 입장에서 그게 억울할 수 있어요. 야 거기 봐라. 지금 힘 있는 놈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자네들 다 병역 면제받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국적을 포기해가지고 안 하게 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성을 안 하는 거죠. 반성.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진짜 나만 갖고 그러는 건 맞긴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네가 한 말과 네가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에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겼다 갔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말에 책임을 져라. 그때 뭐 대놓고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약간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어떤간에 나는 뭐 당연히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취지를 하고 사실 그런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쌓고 사실 그걸 통해 돈을 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야 될 그러니까 어떤 권리 같은 거는 다 취득하고 나서 의무를 행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괘씸하다는 거죠. 단순히 뭐 얘가 뭐 외국적으로 시켜서 국적을 포기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보인 행동이나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물론 그게 18년 동안 했다는 게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과한 면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글쎄요 어떻게 보면 범법의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 얘가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다음에 그동안 보였던 태도들 뭐 자기는 사과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뒤에 가서 딴짓 막 욕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도 사실은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막 반성하고 그걸 보여줬다고 하면 아마 진작에 풀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 답이 나오네요. 유승준, 스티브 유의 이 그 입국 금지 논란 이거는 법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감정, 국민 정서
국민의 마음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유승준 뭐 스티브 유한테 뭐 이건 당연히 안 보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볼 수도 뭐냐면 있어요. 스티븐 자꾸 남의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가 잘못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가 진정으로 한국에 와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지, 왜 한국에서 자꾸 이걸 금지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다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왜 18년이나 지났는데 야 범죄자도 5년 지나면 들어오는데 왜 나는 못 들어오게? 내가 죄를 졌냐? 물론 범죄,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면 뭐 형사처벌상의 범죄는 아닐 수 있겠지만 범죄보다 더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자기가 그 처지른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잖아요. 뭐 형을 살든 뭐라든 간에. 저희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들어오겠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민의 법감정상이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문제 얼마나 그게 예민합니까? 예민하죠. 정말 누가 좋아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 한창 좋은 시절에 뭐 2년 내지 3년 아니면 그보다 좀 짧게라도 다 가서 희생하고 왔는데 자기는 돈 벌겠다고 자기 편하게 방법이 있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낼름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게 막 배신감을 줬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지금 그 우리 신종원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점잖은 분이고 카메라를 잘 응시하지 않는 분인데 계속 응시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유승준 너 나쁜 놈이야 너 진짜. 스티븐 아 근데 유승준이라고 부르면 안 돼. 스티브 유라고 해야 되겠죠? 잘 보고 꼭 구독 좋아요. 싫어 누를 것 같은데. 안 눌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헌법소원 걸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나요? 뭐 헌법소원보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겠죠. 위헌법률심판. 그럼 외국인도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뭐 그거는 가능할 거예요. 법에 따라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니 그 법에 따라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자기가 어떤 법에 따라서 조치가 내려졌고 그게 자기한테 불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소송에서는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갖고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분단 현상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위헌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그걸 다 터놓는 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 뭐 이걸 할지 안 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게 뭐 인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가능성이 없느냐 스티븐요. 이거는 법설만 저희가 지금 짚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요. 예, 또 이제 그렇습니다. 그 신우철 변호사님께서 계시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스티븐요 오늘 방송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랍니다. 예, 오늘 약 1시간 정도 신중권 변호사님과 조주빈 사건 그리고 스티브 유의 사건을 같이 돌아봤습니다. 이 두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은 진지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진리가 아닐까 합니다. 10월 23일 만추입니다. 어느덧 만추인데 우리 주위에 내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서 용서를 빌 사람은 없는가? 주위에 찾아보시는 것이 이 만추를 더욱 풍성하고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법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설이었습니다.